그동안 잘들 계셨는지요? 오늘은 제가 우리나라 조선시대 말에 그 구한말 이 나라를 양분했던 세도가 김좌근과 그리고 흥선대원군 두 분을 비교하면서 과연 역사의 승자는 누구일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풍수와 역사 기행의 일환으로 경기도 이천시 백사면 내촌리에 자리 잡고 있는 김좌근 고택을 찾아왔습니다. 들어가는 길을 보면은 그 당시의 세도가의 모습을 보여주듯이 오래된 소나무들과 회나무가 이렇게 그 당시의 그 장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쪽 멀리에는 세도가의 아마 집을 지을 때 방향을 잡았던 안산이 이렇게 나즈막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농사를 시작하려고 이렇게 잘 갈아놨네요. 참 보기 좋은 모습인데, 저쪽 멀리 보이는 좌청룡자락의 그 소나무들이 그 당시에 심어져 있던 그러한 소나무입니다. 그래서 용맥이 편안하게 이렇게 좌청룡으로 내려가면서 이쪽에 풍수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보이는 저쪽이 집 뒤 너머에 지금 하옥대감 김좌근의 그 유택이 있었던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보이는 이곳이 하옥 김좌근 대감의 사실은 집이라기보다는 별장으로 지었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쨌든 들어가서 이곳의 풍수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곳은 김씨마라고 이렇게 이곳 사람들은 불렀는데요. 이곳에 살던 모든 사람들은 그 김씨마 집의 하인들로 이렇게 구성이 되었던 마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 김좌근 고택, 즉 김씨마 집에서 붙어서 먹고 살았던 그런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지금 보이는 곳이 지금 김좌근 고택인데요. 그 당시 이곳에 99컨집이 있었습니다. 여기 앞에 보이는 이 주춧돌을 보시면 그 규모를 아실 수가 있습니다. 개인집으로서 이렇게 큰 주춧돌을 세운 것도 참 그 당시에 세도가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이렇게 저희가 볼 수가 있는 모습이고요. 제가 초등학교 이곳에서 다닐 때 소풍으로 오면은 참 여기 규모가 대단했습니다. 문을 3개를 거쳐서 이 집을 들어왔고요. 그 당시에 많이 이렇게 훼손된 상태에서 그 고서적들이 벽장이나 이런 데서 막 그냥 나와 있는 것도 보았고, 그래서 그런 걸 주워서 동네 애들이 딱지를 접어서 딱지치기 한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던 그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오른쪽에 있는 그 별채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별채 같은데 여기에 그 모습이 참 세도가의 그 당시의 모습을 보여주는 듯 합니다. 잠시 후에 구체적으로 풍수는 어떠했는지, 왜 이곳에서 철순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확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는 최씨 일가가 62년간 무신정권 시대를 열면서 왕위에 군림하고 세도를 부리다가 결국 고려 왕조가 망해갔듯이 이시조선에서는 안동김씨 세력들이 60년간 지배하는 세도 정치가 이어지면서 조선왕조가 쇠락의 길로 접어드는 걸 보면 왕조가 망해가는 시기에 보여지는 역사는 결국 반복되고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안동김씨 60년 세도 정치의 서막을 여는 김조수는 딸을 정조의 며느리로 들여보내면서 후일 임금이 되는 순조의 장인이 됩니다. 그리고 김조순의 뒤를 이어 1인지하 만인지상의 위세를 떨치며 한 시대를 풍미했던 김좌근은 김조순의 셋째 아들이 됩니다. 순조가 죽자 헌종, 철종까지 3대를 이어서 안동김씨 가문에서 왕비를 드리게 되며 여자를 남자로 만드는 것을 제외하고는 안동김씨는 못하는 게 없다는 우스갯소리가 들릴 정도로 막강한 세도 정치를 이어갑니다. 김조순의 셋째 아들인 김좌근은 늦게까지 과거에 합격하지 못하다가 41세에 비로소 사마시에 합격하여 진사가 되었는데요. 당시 왕인 헌종을 수렴청정하던 누이 순원왕후는 풍양조 씨와의 세력 싸움에서 밀리지 않으려고 같은 핏줄인 김좌근을 중심으로 한 안동김씨 세력을 만들어
대항을 하였는데요. 이러한 누이의 후광을 잇고 김좌근은 말 그대로 탄탄대로에 날개를 달고 비상을 합니다. 조선시대를 통틀어 왕의 자리만 빼고는 자기가 하고 싶은 자리와 중요한 벼슬자리는 모두 다 하는 진기록을 세우는 인물이 됩니다. 홍문관 부교리를 시작으로 1년 뒤에는 이조 참의가 되고 2년 뒤에는 이조 참판과 공조 판서를 하였으며 일주일 뒤에는 병조 판서를 맡는 초특급 승진을 합니다. 다시 1년 뒤에는 이조 판서, 한성부 판윤, 대사원을 지냈고 그 이후 선해청당상, 대제학, 총용사, 금의대장, 형조판서, 훈련대장을 거쳐서 1863년까지 영의정만 3번을 합니다. 대원군이 집권한 이후에도 극진한 대접을 받다가 1869년 72세를 일기로 천수를 다하였으며 대원군은 친히 묘비명을 지어주기까지 하였습니다. 양자로 들어온 아들 김병기는 김좌근을 위해 1865년 경기도 이천 내천리에 있는 99칸짜리 대저택을 별장으로 지었는데요. 집을 지을 때 사용된 목재는 창덕궁, 중축시 쓰려던 제목이었으나 그 과정에서 약간의 화재가 있어서 사용하지 않은 것을 가져다 썼다고 합니다. 김조선의 이묘가 이곳과 멀지 않은 곳 부발면 가좌리에 조성되어 있고 김좌근 집안이 고택 주변 사방십리를 남의 땅을 안 밟고 다녔다는 얘기가 전해지는 걸 보면 그 당시 세도가 어떠했는지 짐작이 됩니다. 고택은 김좌근이 직접 살던 곳도 아니었기에 양택의 기운과 김좌근의 절대 권력과는 큰 관련성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집을 지은 후 4년 뒤에 김좌근이 사망을 하고 그 후 절선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영향이 있지 않을까 하여 풍수적으로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를 찾아보고자 합니다. 지금 저 뒤에 보이는 그 야트막한 산봉우리에서 용맥이 갈라져서 한 줄기는 지금 김좌근 유택이 있는 쪽으로 입수하는 용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내려오는 용맥은 지금 현재 고택으로 입수하는 그런 용맥이 되겠는데요. 그 용맥이 갈라지는 사이로 이렇게 물이 내려와서 이곳에 조그만 그 저수지 같은 웅덩이를 형성하고 있고, 이러한 기운이 결국 앞에 있는 연당으로 흘러가는 기운이 되겠습니다. 지금 나름대로 이것을 피해서 이곳 고택은 그 좌청룡자락, 저쪽 용맥을 기준해서 좌청룡자락에 이렇게 기대어 지금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이러한 기운이 조금 좀 아쉬운 것은 좀 집을 올려서 지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집을 여기보다도 이 묘지 물이 모이는 곳보다 좀 더 올려서 저 위에다가 집을 지었으면은 아마 그런 흉한 기운이 좀 덜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금. 지금 이곳은 김좌근 고택 쪽으로 입수하는 그 집 뒤의 용맥을 찾아왔습니다. 이미 다른 사람한테 넘어갔기 때문에 이곳에서 인삼을 재배를 했는데 수확을 해서 이렇게 들어올 수가 있었습니다. 후덕하게 내려온 용맥이 지금 이 용맥자락을, 그 당시에는 아마 이게 그대로 산이었을 겁니다. 뭐 다 김좌근 그 양반 거였으니까 이게 용맥이 들어왔던 그 소나무들이 그대로 쭉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것이 계충령 쪽으로 입수를 해서 지금 저 고택 쪽으로 이렇게 입수를 하는데, 지금 여러분께서 이렇게 보시고 계시지만 이곳에 있는 물이 사실은 그 고택 쪽을 지금 치고 있는 그러한 형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물이 모여서 저 앞에 있는 그 연당을 형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상당히 여기 올라와 보니까 습한 기운이 많이 느껴집니다. 조금 오히려 고택을 위로 당겨서 여기에다가 지었으면은 이러한 기운이 피해갈 수 있었을 텐데, 상당히 물이 내려가는 합수되는 지점에 지금 집을 지었기 때문에 풍수적으로 봤을 때 그런 어떤 절손이라든지 이런 것이 오지 않나 이런 생각을 지금 갑자기
해보게 됩니다. 나름대로 용맥은 후덕하게 내려왔는데 그 정확한 자리, 양택터를 찾질 못해서 그러한 기운을 온전히 다 받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조금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저쪽 멀리 보이는 그 두툼하게 그 형성된 그 옛날에는 아마 조그만 그 산 둔덕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지금 밭이었는데 거기로 이렇게 내려온 용맥, 즉 이천의 진산인 저쪽 멀리 보이는 원적산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온 용맥이 여기 오산으로 내려와서 그 기운이 다시 이쪽으로 이렇게 뻗어 내려왔는데요. 저 용맥자락에서 좌청룡자락이 하나가 지금 그 아까 말씀드린 고택으로 들어갔고, 우백호 자락이 지금 여기 보이는 이 우백호 자락입니다. 이 우백호 자락이 지금 저 하옥대감과 그 아들이 붙여 있는 이곳 그 유택자락으로 지금 입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 뒤에서 우백호 용자락이 지금 내려오고 있는데 개충룡이 지금 내려오고 있습니다. 개충룡이 내려오면서 저 앞에 보이는 그러한 그 용맥을 타고 내려가서 그 안에 김작은 그 양반의 유택이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곳의 국세를 보면은 용맥이 타고 내려온 그 여러 가지 줄기들이 이것을 후덕하게 꾸며주고는 있습니다. 근데 참 아쉬운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왜 저렇게 물이 모이는 곳에다가 고택을 지어서 그런 좋지 않은 기운을 받았는지 이런 것들이 많이 아쉬운 부분이 됩니다. 용맥이 지금 우백호 자락이 상당히 후덕하게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들어오면서 봤던 그 좌청룡 자락도 유정하게 고택 쪽을 감싸고 내려가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이곳은 우백호가 입수하는 그런 용맥이 되겠습니다. 이곳에서 나름대로 그 혈장을 맺기 위한 그 용맥의 모습이 보여지고요. 역시 이것도 개충룡이 지금 입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충룡이 그대로 이곳으로 입수하면서 이곳에 김좌근과 그 아들들의 그 묘가 이곳에 형성된 것이 보입니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이곳이 파묘가 된 이후에 인삼밭으로 했다고 그러는데 다행히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장의 모습이 그대로 있고요. 파묘한 이후에 그 어떤 그 아카시아 나무들이 지금 잔뜩 들어서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께 오늘 그 모습을 자세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 보시는 것은 마지막 입수된 용맥이 그 유택 뒤에서 보여주고 있는 그 방향입니다. 개충룡이 입수하면서 이곳에서는 축가 아닌 쪽으로 마지막 입수를 하고 있는데요. 앞에 보여지는 이곳이 김좌근과 그 아들의 그 가족묘가 있었던 그런 터가 되겠습니다. 그 지금의 그 모습도 상당히 큰 그러한 그 유택의 터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참 세월이 무상하게 돌멩이 그 당시에 있던 그 초석이라든지 이런 돌멩이 그 상석들이 다 저렇게 방치되어 있고 이미 묘는 파헤쳐져 있고 잡목들이 지금 잔뜩 들어서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이곳에 소풍을 오면은 참 이곳에 잔디가 참 훌륭했습니다. 잔디가 너무 좋아서 학생들이 다치지 않으니까 선생님들이 이곳에 아마 소풍을 왔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여기가 유택터인데 그 유택터 밑으로 잔디가 이렇게 또 쫙 이렇게 있어서 미끄럼도 타고 그랬던 기억이 나고, 더 그 당시에 그 놀라웠던 것은 묘지 주변에 큰 쇳덩어리가 땅에 팽팽하게 양쪽에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게 참 뭔지 몰랐는데 나중에 그것을 조사를 해보니까 이곳에 산역, 즉 일을 할 때마다 비가 오거나 그러면은 포장을 거는 그 장치가 거기서 이렇게 있었다고 합니다. 그곳이 아직도 남아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잠시 후에 정확히 유택터로 좀 내려가 보겠습니다. 김좌근이 한양에서 사망하고 이천까지 내려오는 동안 관을 메고 오는 상역군들이 광목천을 계속 상해 앞에 깔면서 땅을 밟지 않고 왔다는 얘기를 조모에게서 들었는데요. 그 정도로 세도를 누렸다고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99칸이나 되는 집이 이렇게 변한 데는 김좌근의 후손들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어릴 때 어른들이 그 집 얘기를 하면서 광한이가 자식이 없어 라고 안타까워하던 기억이 나서 정확한 얘기를 아는 그 동네 지인에게 물어보니 김좌근의 오대손인 김모 씨는 자손이 없어서 후손을 이을 목적으로 재혼을 한 것으로 보이며 그러나 결국 후사를 이을 아들도 없이 1997년 사망을 하면서 조선 500년 역사상 전무후무한 권세를 누리던 세도가인 김좌근의 후사는 결국 5대에서 절선이 됩니다. 재혼 당시 상대자는 딸을 한 명 데리고 왔다고 하는데 오대손이 사망하면서 김좌근의 가문은 그 재산이 모두 딸과 재혼한 배우자에게 모든 재산이 넘어갔다고 합니다. 이후 그 유족들은 건설업체에 고택을 팔아버렸는데 그 업체가 고택을 뜯어가다가 부도가 나는 바람에 그나마 지금의 형태가 남았다고 한 걸 보면 천만다행이라는 생각이 들면서 지하에 있는 김좌근과 김병기의 영혼이 막지 않았나 생각해 보게 됩니다. 유족들은 갑자기 2006년 묘역을 전부 파묘하고 묘역 주변에 있던 묘비와 망주석, 혼유석 등 성물들은 고택 마당에 옮겨놓고 유해는 화장하여 산골한 후 미국으로 이민을 갔다고 합니다. 이후 2009년 유족들은 남은 토지 약 3만 평과 고택 그리고 파묘 당시 마당에 방치한 성물들도 서울대학에 함께 기증을 하였으며 지금은 서울대에서 그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그나마 다행이 아닌가 합니다. 제가 서 있는 이곳이 김작은 그 하옥대감의 묘지가 있는 그 터입니다. 양쪽에 이렇게 있었고요. 이곳에 그 봉분 밑으로 큰 어떤 그 제절과 함께 저쪽에 보이는 곳에 그 당시에 그 쇠판, 큰 쇠판이 양쪽에 이렇게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쪽에 보이는 돌멩이들은 그 당시 아마 파묘를 해가면서 이렇게 버려졌던 돌멩이들이 아닌가 합니다. 지금도 보면은 그 당시에 그 묘지의 흔적들이 남아 있고요. 이 돌멩이 형태를 보면은 그 당시 어떠한 규모로 묘역을 조성했는지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양쪽으로 봉분을 감싸고 있는 그러한 곡장의 모습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상당히 크게 이렇게 형성된 그러한 그 묘역이었고요. 이곳에는 넓은 그 앞에 그 공간이 형성되어 있어서 이곳에 초등학교 학생들이 다 와도 충분히 수용되는 그러한 공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쪽 그 묘역 앞에 큰 쇳덩어리가 이렇게 양쪽에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그 상석이라든지 이런 게 있었습니다. 옛날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곳에 이렇게 좀 비탈이 진 형태로 해서 이곳에서 미끄럼도 타고 이렇게 그 학생들이 이렇게 놀던 곳이 이렇게 아직도 그 흔적이 세월의 흔적이 그대로 있네요. 제가 서 있는 이곳은 지금 묘역을 기준해서 우백호 자락이 되겠습니다. 백호가 상당히 후덕하게 지금 유택을 이렇게 감싸고 내려가고 있는 형국이 됩니다. 그래서 저 위에 용맥이 갈라지면서 백호자락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고 저쪽으로 멀리 보이는 그 지금 산소 건너편에 역시 청룡자락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 청룡과 백호 사이에 지금 이러한 그 기운이 모여지는 곳에 나름대로 이곳에 유택을 조성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중요한 것은 이곳의 지형이 혈장이 맺혀진 지형은 아닌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지금 강하게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체도 결국은 물의 기운이 강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고택에서 느꼈던 그러한 기운처럼 이것도 그러한 기운을 지금 여기서 받게 됩니다. 흥선대원군이 그 이대 천자 지지라고 하는 남연군 묘를
절을 불태우면서까지 얻고자 했는데, 그곳에서 느꼈던 어떤 그 하늘과 땅의 기운이 합쳐지는 그러한 느낌이 이곳에서는 전혀 없습니다. 지금 패철에서 보여지는 방향은 그 전에 있던 묘역의 정중앙입니다. 결국은 이 묘역이 향하고 있는 그 방향을 보여주는데요. 여기서 보면은 계축용으로 입수했던 것이 이곳에서는 축간인으로 들어오면서 방향이 지금 정미방 쪽에 있는 안산의 그 방향이 지금 정미 쪽에 있습니다. 그쪽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양룡의 기운이 들어와 있어서 강한 용맥인 것 같은데, 그 정확한 방향을 이렇게 보면은 계좌 정향이로 지금 잡히고 있습니다. 계좌 정향이로 지금 잡히는데, 사실 이곳의 풍수적인 견해를 말씀을 드리면, 계좌 정향은 지리오결, 즉 풍수의 고전인 지리오결에서는 이곳의 국세와 맞지 않는 그러한 방향이 되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절선이 되었는지 그것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곳에 후덕한 용맥과 자총용 우백호의 또 다른 기운이 이 묘역을 감싸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운이 모아지지 않고 그냥 쭉 빠져나가는 그러한 느낌을 이곳에서 받게 됩니다. 그러한 것들이 결국은 이곳 묘역의 어떤 주인한테 좋은 기운으로 다가오지 못하고 이렇게 결국은 절선이 되고 파멸까지 당하는 그러한 그 권불 10년 정도도 어떻게 보면 못 되는 그러한 그 세도에 비해서 그러한 것으로 결론이 지어질 수가 있겠네요. 그러나 세월의 흔적은 그대로 있듯이 저 소나무를 보면서 그 당시에 이 나라를 뒤흔들었던 그 세도가의 모습이 비록 주인은 없는 땅이 되어버렸지만 아직도 느껴지고 있습니다. 일인자 만인지상의 자리에 앉아 부러울 게 없는 권세를 누렸지만 절선과 파멸을 당한 김좌근, 그리고 이대 천자의 명당터를 얻어 천년 권세를 누릴 줄 알았지만 결국 왕조의 몰락을 재촉한 흥선대원군. 과연 그들 사이의 역사의 승자는 누구일까요? 그리고 명당의 기운은 정말 있기나 한 걸까요? 오늘의 역사와 풍수 기획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